근데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냐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오토 판매사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오토 판매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임페리얼까지 상한선 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관문이 오토 판매사라는 거지. 여러분의 목표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안 돼요. 오토 판매사는 단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를 넘어서 우리가 1억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는 게 과정인 거죠,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이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아메이를 하고 있고 허블라이프를 하고 있고 뉴스킨, 유사나 뭐 시너지 많습니다. 그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공통적으로 이 성공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60년의 역사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의 성공 비결, 그 성공한 방법을 물어보고서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을 물어봤더니요. 요런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했더니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에요. 애터미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성공의 8단계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그냥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타 네트워크 하시다가 인제 애터미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이요. 아 성공의 8단계 너무 뭐 지겹대요. 근데 지겨운 게 그게 이 그게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두가 함께 이거는 복제가 되는 가장 심플한 시스템이에요. 복제가 되지 않은 시스템은 그거는 진정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이나 우리 이하정 총단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시스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시스템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임페리얼까지 가셨고 상한선까지 넘어갔잖아. 그럼 애터미에서는 끝이 났잖아요.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가 이 있는 시스템대로 활용해서 간 것뿐이지 무슨 뭐 성공의 10단계를 만들고 성공의 5단계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다른 시스템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시스템대로 저도 교육을 하고 저도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인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애터미를 나도 그러면 성공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면 된다." 어떻게 해요? 한번 다 같이. "성공의 성공의 8단계 8단계 순 순서대로 어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방향으로 갑시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그게 전부예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 줌 미팅에 들어와야 된다." 그거는 세부적인 거고요. 이 성공의 8단계 안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알았었고요. 하이리빙에서는 이덕우 총단장님이 이런 시스템 교육을요 아주 명강사로 강의를 하셨고 제가 거기서 그 뭐죠 보조 강사로 강의를 했던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받아들이는 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도 가장 중요했고 오늘 이 방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Why 애터미? 왜 애터미인가? 여러분들 애터미를 왜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꿈이에요, 꿈. 그런데 너무 진짜 놀라운 거는 애터미에 오니까 다른 네트워크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강력한 초강력 시스템이 하나가 있더라고.
결국 저를 애터미로 마음을 돌리게 했던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이 꿈을 설정하는 내 인생 시나리오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써 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직 제대로 애터미 비전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꿈, 스폰서 나를 컨택한 스폰서의 꿈속에 내가 일부러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 꿈이 돼야 돼, 내 꿈. 그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 균형 잡힌 삶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날 석세스에 갔더니 저녁에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대, 사람은. 근데 이거를요.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전부 다 이게 뭐죠? 조각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나는 멋진 집에 살고 싶어. 멋진 뭐 차를 갖고 싶어. 수영장 딸린 집. 막 평생을 여행을 다니고 싶어. 부모님에게 뭐 효도하고 싶어. 이런 거를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집에 가면 꿈을 시각화를 해서 "오려 붙여라." 막 이래 가지고 이제 왕년에 예전에 제가요. 잡지 같은 데 보면은 빨간 스포츠카 이런 거 있으면은 막 다이어리에다가 오려 붙이고 응? 사진 같은 거 막 찍어 가지고 오려 붙이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그게요. 현실감이 안 오더라고요. 음. 저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라고 하는데 안 그려지더라니까. 왜냐하면 내 주위에서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한 그런 성공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먼 외국 얘기고요. 아주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텀에 오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인생 시나리오를 딱 강의를 하시면서 그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강의 들을 때는 '어머 뭐 내 인생 시나리오가 뭐 어떻겠어? 크기는 좀 작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인제 숙소에 가 가지고 석세스는 숙소에 가 가지고 배 깔고 이렇게 종이를 그때는 A4 용지에다가 이 인생 시나리오 그 저기를 책을 한 권씩을 줬어요. 그거 한 장씩 뜯어 가지고 그냥 막 각자 이렇게 어 팩 붙이고 그렸어요. 그리면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 현실 점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삶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나는 그냥 200만 원만 벌어도 아유 그냥 살아. 만족해.' 이러시는 분이 있고 '아우 나는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쩌면요 '아우 나는 한 달에 막 1억 벌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제가 그려 보고 나니까 크기는 작아도 제 인생의 그 수레바퀴가요. 작아도 동그랄 줄 알았던 수레바퀴가 아주 삐죽삐죽하게 막 별 모양이 나오더라고. 별 모양의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집에 무슨 돈 쓸 일이 생기면요. 스트레스가 엄청 돼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적금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가정 경제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을요 완전히 반대로 회장님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수입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실천하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백지설계라는 걸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 줬던 사람인데 회장님이 그게 틀렸대요. 1,000만 원이 필요한 집에 300만 원 400만 원을 가지고 가정 설계를 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빡빡했던 거죠. 근데 1,000만 원이 필요한 집에 답은 뭐였냐면요. 2,000만 원을 벌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더라고. 너무 쉽죠. 근데 그 쉬운 거를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 보니까 제 인생에 딱 현실을 점검하고 보니까요. '이거는 보험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로 턴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지, 진단을 해야지 처방이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나 이거 두통인가? 혹시 소화가 안 되면 위염인가? 위암인가?" 백날 여러분이 고민하셔도 답 안 나옵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기계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암이면은 암에 맞는 그런 시술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점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꿈인 거예요. 그 꿈에다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치료를 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나 판매사 갈래." 물론 그 판매사를 갈래라고 하는 그 목표가 어디에 근본이 돼야 되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그 꿈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판매사를 가야 되고 팀장을 가야 되고 수입이 200이 돼서 500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돼야 되는, 그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간절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에다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간절하고 꿈이 크고 목표가 명확해. 언제까지 시간까지 나오고 그런 금액까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의 금액 액수까지 나와 줘야 되는. 몇 평에 얼마. 항상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석세서 가면. 타고 싶은 차가 뭐예요? 그러면은 벤츠래. 그럼 벤츠에 뭐 클래스가 있잖아요. C 클래스도 있고 E 클래스도 있고 S 클래스도 있잖아. 근데 그냥 벤츠예요 이러면은 회장님이 뭐래요? 당신은 벤츠 탈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차량 색상까지, 금액까지. 그런 간절한 꿈에 시간을 정하는 게 그게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고 명확하면 두 번째 결단 결의가 너무 쉬워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그래 내 꿈을 이루고 싶어." 저의 결단은 뭐였냐면 3 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3 년. 1,000만 원을 매달 연금성 소득으로 나오게 만드는데 3 년이 걸린다라고. 3 년이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꽂혔던 게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빨리 갔는데 제가 5천이 늦은 이유가 제가 5천을 막 부르짖지 않아서 그랬나,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너무 강하게 꽂혀 있었고요. 3년 안에 1,000만 원이 가니까 바로 그다음에 2,000만 원이 눈앞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2,000만 원까지는 왔는데 지금 이제 2,000에서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5,000만 원이에요. 물론 지금 3,000 됩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5천이 먼 거예요. 그거는 인제 우리 보상 플랜에 보면은 그 구간이 굉장히 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저처럼 1,000 하시면서 그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냐면은 1,000 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 1억 하십시오. 1억 해야 돼. 그래서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저는 결단은요, 워낙 결단을 제대로 하니까요 제가 주도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꿈이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게 막 강하게 박혀 있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질질 끌려갈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 반대했어요. 아이들도 "엄마 부산을 그렇게 매주 가야 돼." 했어요. 근데 저 갔어요. 제가 주도적이 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맞습니다. 어려운 일 많아요. 하다 보면은 뭐 남편도 뭐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서부터 태클을 걸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럴수록 나는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1,000만 원씩 못 갖다 줘요. 우리 남편이 한 달에 1억씩 나를 주겠냐고. 여러분 반대하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막 잘하더만요. "당신이 나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나 안 할게. 당신이 나한테 1억씩 노후에 그렇게 줄 수 있으면은 나 말리라고."
애터미에서 1,000,000원, 1억이 정확하게 여러분 확신 있게 눈에 보였다라고 하면 그런 자세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름에 장마 오면 집에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애터미를 못할 이유가 아니라 애터미를 멈춰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게 모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 본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대가지불을 크게 하는 사람이요. 크게 성공을 해요. 저 한 달에 1,000,000원씩 가까이 받는 그 수당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왔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진짜 대단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매주, 매일, 매달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들 그거를 애터미가 아닌 다음 애터미에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까지 전부 다 애터미가 1 순위예요. 아이가 1 순위 아니었고 심지어는 우리 수험생 있는 엄마들요. 저도 아이 뭐 둘 셋 다 대학 가는 수험생 엄마였지만 한 번도 수험생 엄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갔어요. 지네들이 공부 알아서 했고. 근데 아이들이 수험생이라서 올 1 년은 아무 짓도 못한대. 여러분 10억씩 막 100억씩 투자한 비즈니스를 하는 CEO가 아이 수험생이라고 비즈니스 안 한다고 합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김밥집이나 요런 커피숍을 하나 열어도 우리 지금 커피숍 하시는 김영희 우리 사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쉬는 날도 없이 저렇게 일하시잖아요.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대가지불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가지불 없이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내 꿈이 간절하고 진짜 간절하고 생생한 그런 꿈에다가 시간을 정해서 목표가 딱 정해지고 나면 이 결단은 어렵지 않더라.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확실하게 확고하게 이게 결정이 되어지면 그다음서부터는 뭐예요 인제? 인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을 내가 바꿔 먹어야지 그다음서부터 인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면 우리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명단이 나와야 돼. 이건 순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처음에 쇼도 플랜을 들어보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아 그럼 누구부터 찾으러 갈까요?" 명단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단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사장님이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꿈이 먼저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 순서대로 가야지 사람이 혼란스럽지가 않고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 내가 그 꿈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내가 하루에 몇 명 이상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무턱대고 이 사람 당일 연락해서 당일 만나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다 바쁜데 걔는 집에 있을 거야." 근데 아니에요. 집에 안 있어요. 백수가 더 바빠요. 백수를 만나는 게 우리가 무슨 직장인 만나는 것보다 더 힘다니까.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분들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명단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명단 작성을 할 때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원칙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예단하지 말 것. 이 사람은 할 거고 저 사람은 안 할 거고. 여러분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맞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해요.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할 것 같지만요. 바쁜 그 사람은요. 시간 관리가 더 정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측하고 단정 짓는 거 그거요 소용없어요. 그냥 애터미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명단 작성 폼이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명단 작성하는 요령이라고 하는 그런 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한번 쭉 뽑아 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사람, 나중에 가야 될 사람 이런 거를 스폰서님이 같이 상담을 해 주실 거니까 명단 작성할 때부터는 이제 스폰서님하고 여러분 같이 후원을 받으면서 같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휴대폰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종이에 한번 적어서 꺼내 보시라는 거예요. 휴대폰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기억 안 나요. 머릿속에 있는 거 휴대폰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종이에다가 한번 쫙 적어 보시다가 보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아 맞아. 이 사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단하지 말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단은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명단은요 계속 추가하셔야 돼요. 딱 10 명밖에 없는데 10명 다 만나 한 5명 만났는데 거절받으면은요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결혼식 때 청첩장 정도 250명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저장돼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면 못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 이름만 있어도 되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SNS로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일단은 적어 보는 것까지. 그래서 한 적어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여러분들이 명단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어 추가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단 작성을 했으면은 그다음에 뭐냐면 인제 초청을 해야죠. 초대해서 만나야죠. 어. 만남과 초대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인제 매일 우리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제 지금서부터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뭐 해야 되냐면 내 스케줄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 중요한 애터미의 시스템대로 먼저 회사의 본사 시스템 우리 어제 이수기 본부장님이 스케줄표 3월 스케줄표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 스케줄표를 보시고 중요한 거 먼저 여러분들 다이어리나 달력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석세스 그다음에 원데이 굿모닝 그리고 우리 라인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 사업 설명 그다음에 라인 미팅 요런 걸 중요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체크를 맨날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제 남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만나러 가서 초대를 해 오시는 거죠. 근데 요즘 만남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남의 약속은 뭘로 하냐면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화로 얘기하다 보면 막 30 분씩 1 시간씩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막 궁금증을 유발하라 그래서 "돈 버는 일 있어? 멋진 일 있어?" 얘기하면은 막 "뭔데, 뭔데?" 물어보죠. 그 전화로 우리가 사업 설명하지 말라고 "무조건 만나라. 초대를 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제 시대가 우리가 코노미 뭐야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제 전화로 하셔도 돼요. SNS로 그냥 막 카톡으로 우리 회사 정보를 뭐 보내 주든 어쨌든 음 무조건 우리가 만남과 초대는 그렇다고 해서 SNS로 무조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카톡으로 쫙 정보를 보냈다가 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가서 만나셔야 돼요. 온라인만 갖고 안 돼요. 가서 그 사람의 감동을 전달하는 거는요. 내 침이 튀어야지 감동이 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침 튀기면 안 되죠. 마스크를 잘 껴야 되는데 인제 뭐예요? 눈으로 인제 우리가 교감을 해야 돼요. 내가 감동받은 이 눈빛을요 상대방 눈빛을 내가 눈으로 말해요. 만나면 그게 통합니다 느낌이라는 게. 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은 만남과 초대는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그 아까 그 명단을 뽑은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로 약속을 잡고 그리고 SNS로 인제 쫙 한번 뿌려 보고 그중에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약속 잡아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해야 되냐면요. 제품 얘기도 가능하고 우리 회사 프로모션도 가능하고 만나서 하는 게 그게 이 다음번에 다섯 번째 쇼드 플랜이에요.
쇼도 플랜은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업 설명하러 가 가지고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쇼를 보여주는 거. 내 플랜을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이래서 애터미를 지금 하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첫 번째 한 인생 시나리오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안 궁금해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요즘에 시대적인 흐름에 자영업이 힘들어. 직장 생활이 힘들어. 전문직이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너 알다시피 내가 지금 나도 뭐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애터미를 이런 이유 때문에 하거든." 이러면서 내 인생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나 가지고 호구조사하잖아요. "남편은 뭐 하세요? 뭐 애들은 어때요? 직업은 어때요?" 뭐 이런 거 호구조사하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도 일 안 돼 죽겠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거를 보여주는 거. 인생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은요. "나는 이래서 애터미라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해. 너무 괜찮더라고. 자본도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가 좀 더 공부하면서 한번 해 보려고 해. 너한테도 이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 이러고 그냥 한마디 던지면서 치약이나 칫솔이나 뭐 화장품을 하나 주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뭐 그런 저기를 하면은 "아 우리 스폰서님 중에 있잖아. 너하고 같이 보험하다가 지금 나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 중으로 강의할 때 한번 들어와 볼래?" 그냥 이러면서 툭툭툭툭 한번 던지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하러 갔다고 해서 막 회사는 우리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제품으로 말할 것 그거 아니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서부터 우리 회장님이 됐든 제품 한 가지 해모임을 먹었더니 뭐 이런 얘기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애터미 얘기를 담은 한마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설명은.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 나오고 뭐 제품 써본 감동 나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가 늘어요.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몇 마디만 이렇게 하고 나서 초보 때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안 받고 가장 실수를 줄이는 팁을 하나 제가 드리자면요. 그냥 이 여러분 얘기는 여러분이 잠깐을 하면 되는데 그냥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래서 애터미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떤 대안이 있냐? 너 요즘 화장품 뭐 써? 건강식품 요즘에 면역 코로나 때문에 중요한데 건강은 요즘에 뭘로 관리를 하냐 너는?" 이러면서 질문을 잘하는 게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비법이에요. 질문을 잘하면 그 사람 대답 말 속에서요 정보가 다 나와요. 사실은 내가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암이셨는데 어쩌고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막 누가 아픈데 어쩌고 뭐 누가 뭐죠? 아토피가 있어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본인의 입에서 얘기가 정보가 다 나와 정보. 그걸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워 담아야지 인제. 다음에 만날 때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많이 알면 훨씬 수월하니까. 그래서 이 쇼도 플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꿈을 이루어 주는 거는 결국 쇼도 플랜을 해야지 꿈을 이루어 줘요. 명단 작성을 하는 거는 이 쇼도 플랜을 하러 갈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고 약속을 잡는 것도 쇼도 플랜 하려고 약속을 잡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 설명이라는 거.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 참 일을 해 보면요. 우리가 오프라인 때 세미나 초대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를 굉장히 잘해 오시는 분인데 괜찮은 분을 굉장히 많이 초대를 해 왔어요. 근데 땡이야.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요. 그때 이후로 못 만났대요. 이 후속 관리가 결국은요. 여러분의 사업의 속도를 결정을 짓더라고. 우리의 수당은 뭐예요 여러분? 수당은요. 애터미의 수당은 직급하고 소비자 멤버십 내 멤버십 회원의 매출인 거잖아요. 그 두 가지에서 수당이 나오는데 이 후속 관리를 잘해야지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
내가 그냥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는 이래서 애터미를 하는데 너도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더라고.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치약 너무 좋거든. 요 프로폴리스로 된 치약인데 진짜 입냄새도 안 나고 있잖아. 입도 개운하고 좋아. 이거 치약 하나 줄 테니까 써 봐." 그러고 돌아왔어. 그럼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한 비전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후속 관리를? 내가 주고 온 제품을 얘기를 해야 돼요. 치약으로 써 보니까 어때? 48 시간 내에 팔로우업을 하라고 돼 있잖아. 48 시간이면 며칠이에요? 이틀, 이틀. 근데 열심히 막 심사숙고를 하고 막 스폰서까지 대동을 해 가지고 막 초대를 했어. 와서 사업 설명 들었는데 그다음에 그냥 "알았어." 그러고 갔는데 꽝이에요. 그 사람 다음에 여러분 초대 못 합니다. 와서 들어보라 그러면 "나 지난번에 들었잖아. 나 다 알아. 나 갔었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샀을게." 끝. 아마 지금 등록 받아 놓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런 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우리 6 개월 동안 그 사람이 물건 하나도 안 쓰면요. 번호가 소멸이 돼서 음 회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밑에 가입시킨 열심히 가입시켜서 그 사람 사업 설명까지 한 번씩 듣게 했는데 그다음 후속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그냥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에 컨택해서 사업시키고 있잖아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 사업 설명도 가서 들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연락이 없었대.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만 해 놓고 지금까지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쓰고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고 주위에 지금 애터미에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50% 60%가 넘어요. 후속 관리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한번 가입해 놓으면 그냥 본인들이 다 회원인 줄 알아.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요. 여러분들 부지런만 하시면은요. 여러분 인맥이 없어도 얼마든지 애터미 멤버십 만들 수 있어요. 이삭죽기 해 가지고 주워 담을 수가 있다고. 남들이 이렇게 열심히 애터미 정보를 줬다가 후속 관리 못해서 지금 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나가셔서 애터미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당을 받고 이 사업 비전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여러분 애터미의 비전을 정확하게 아시면요. 애터미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든 시간이든 응? 친구든 뭐든 자유든 애터미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안 할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안 해요? 모르니까 안 한다고. 우리 막 작년에 막 이 뭐죠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작년에 주식을 처음으로 계좌를 이렇게 턴 사람들이 뭐 이렇게 20대 30 대에 거의 뭐 몇십 프로가 된다고 하더만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너도 나도 여기저기에서 막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 듣고 뭐 삼성전자 주식을 영끌해서 뭐 사 모으고 막 그랬다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영끌해서 뭐 집도 사고. 그거 뭐냐면 관심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잘해야지 사업자도 찾고 소비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 관리의 원칙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만나고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무조건 만나야 돼. 자주 그래서 제가 명단 작성할 때 깊이 있게 안 들어갔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후속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지인요 컨택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해외부터 시작해야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말도 안 통하는데.
부산에 있는데 나는 서울부터 시작해야지. 서울 여러분이 어떻게 오시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여러분의 행동은요. 오프라인 슈퍼를 열었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그게 도움이 돼요. 우리 집이 내 슈퍼마켓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층, 아래층, 옆집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만 여러분 제대로 소비자 만들어 놓으셔도 여러분 오토 판매사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직급 뭐죠? 마케팅 플랜에서 직급은 어떻게 가요? 좌측에 2 명, 우측에 2 명만 있으면 돼. 예전에 브레이크웨이를 할 때요. 어떤 건 성공자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멤버십이 그 사람은 막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그냥 주부였던 것 같은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성공 스피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가락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였어요. 대단지 아파트. 자기는 아파트 3동 가지고요. 5 라인 다 찾았대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냥 아파트 한 동씩 한 라인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라인의 대표 한 사람씩 하고 그 라인 책임지게끔. 그래 갖고 막 전단지 주고 사람들을 불러서 홈미팅해서 홈파티에서 집에서 음식하고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미나 갈 때 "경비실 앞으로 모여." 그러면은 각 라인별로 다 모여 가지고 뭐죠? 봉고차 이런 거 가지고 세미나로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는 경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멀리 뭐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그건 뭐냐면 접시 돌리기 하는 거예요, 접시 돌리기. 서울 돌려놓고 부산 돌려놓고 대구 돌려놓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강원도가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럼 또 강원도 쫓아올라가서 또 돌려놓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또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럼 또 제주도 달려가서 또 성공하기 전에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을 하듯이 시스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는 48 시간을 넘기지 말고 오늘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자주 만나야지 할 얘기 많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친한 친구들 매일 동네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 매일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할 얘기 많아. 3 시간 4 시간 커피숍에 앉아 떠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헤어질 때? "우리 이따가 통화해." 또 밥 먹고 나서 또 잠자기 전에 통화 한참 하죠. 통화하면서 또 잠자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내일 또 만나." 그러잖아.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나 지인은요. 안부 묻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사람의 이 비전을 같이 인제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후속 관리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소비자든 사업자든 모르니까 처음에는 48 시간 이내에 팔로우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면은 인제 뭐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인제는 뭐 해야 돼요? 상담을 하셔야죠. 사업자라면 중요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담이에요, 사업자라면.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 그냥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계속 해 주시면 돼요. 소비자들의 상담은 제품에 대한 그런 AS 정도로 끝나지만 사업에 대한 상담은요.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 파트너하고 해야 되는 거, 또 그 밑에 파트너하고 해야 되는 거 다 상황이 다릅니다. 상담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하시려면 상담을 많이 받아 보셔야지 알아요. 그리고 상담은 누구랑 받느냐? 절대적으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스폰서하고 여러분 상담은 그 사람은 스폰서가 아니고 스폰지예요. 그 사람이 시스템에 안 나오는데 뭐라고 상담을 해 줘요? 그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상담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어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대.
운동선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 적어도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성공해 가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지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시켜 놓고 나서 그냥 제대로 시스템에도 안 들어오고 물건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르쳐 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님 집에 한번 가 보세요. 스폰서님 집에 여러분 한번 가 보세요. 가셔서 스폰서님 집에 한번 쫙 한번 스캔을 떠 보세요. 우리 스폰서님은 도대체 몇 터미를 하고 있는지. 근데 스폰서님 사업자들 중에 우리 제품을요. 적어도 지금 한 450 가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사업자라면 글쎄 한 100 터미 이상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갔더니 없는 제품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애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뭐 "나는 지금 애터미의 사업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요. 가서 보세요. 그 집에 가셔서 차 한 잔 마시러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절대 또 초대 안 하는 스폰서도 있죠. 물론 뭐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은요. 많이 해 봐야지 내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 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나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요. 현장에 뛰는 거예요. 뛰는 일이 전부예요. 세일즈 마스터 때는 뭐 하냐면은 소비자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 만들고 그 사람들 후속 관리하고 이러면서 미팅 참석하고 이러는 일이 전부지만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뭐예요? 그 일도 하면서 플러스 무슨 일이냐면은 인제 4 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인제는 리더십도 필요해.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사업하러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샤론이 돼요? 샤론이 되면은 내 밑에 적어도 2 명, 2 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인제는 뭐 해야 되냐면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강의해 주고 후속 관리 뭐죠? 그 후원 다니고 상담해 주고 응? 그러면서 이제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본부장 정도가 되면요. 인제는 개인적으로 막 컨택하는 일은 줄어들어요. 소비자를 만나는 일도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내 밑에 더 이제 그룹이 생겨나고 우리는 어차피 내가 소비자를 컨택을 해도 내 멤버고 파트너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후원을 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도 내 멤버가 되니까. 본부장님 정도 되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컨택할 일은 많지 않아요. 내가 소비자 관리하는 거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상담이라는 게 저 훨씬 더 커져 비중이. 근데 내가 본부장이 될 때까지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하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얘기 해 줘요. 본부장이 돼 가지고 계속 열심히 나가서 컨택하세요. 무슨 뭐 사람 만나세요. 소비자 만드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파트너들이 상담을 해 오는 그 내용에 맞춰서 맞춤형의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팀장 때, 판매사 때, 국장 때 상담을 안 받아 보면요. 본인이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은 나중에는 뭐 머리 아프고 힘들어져, 조직이 많아지면. 근데 스폰서님하고 사이라도 좋으면요. 스폰서님하고 그때부터라도 배우면 되는데 스폰서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결국은 더 이상은 성장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저는 그렇게 배워 왔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위의 스폰서님이 어떤 미팅을 주관을 한다. 그럼 제 미팅 없애요. 스폰서님이 우선 먼저 우선이에요. 이덕우 총단장님이 미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 산하로 미팅 우리 아무도 안 했어요. 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갔지. 근데 위에 업라인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 밑에서 내 파트너들을 데리고 미팅하는 거 그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내 위에 업라인 스폰서가 뭘 한다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여러분들 파트너들하고 같이 그냥 여러분이 들어가서 스폰서님 강의 들으세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파트너라고 해서 여러분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떤 그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 파트너들을 내가 관리를 한다라고 물론 책임감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트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로 우산을 요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우산을 씌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산을 씌우는 게 이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나보다는 내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더 좋겠잖아요. 저는 저보다 괜찮은 남자분이나 또 이렇게 제가 더 스케일이 크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나 이덕우 총단장님한테는 밀어요 오히려. 아니 그분들이 내 사업 잘못되게 하겠냐고.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 가족보다도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스폰서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내 스폰서가 내 밑에 누구를 만나러 갔어. 감사할 일이지. 서운할 일 아니에요. 어? 저도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우리 제 대실적 파트너들하고 막 밥을 식사를 하시고 막 이런 사진이 올라오더라고.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사람인지라 저 미팅에 스폰서님이 가셨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어머 너무나 감사하네. 분명히 저 스폰서님이 저기서 밥을 샀을 것이고 파트너들한테 좋은 얘기 해 주셨을 것이고 '아유 오늘도 애쓰셨네. 감사하네.' 그거잖아요. 내 스폰서가 가 가지고 내 파트너들한테 가서 어 어느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당신 스폰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흉보는 그런 스폰서는요. 애터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사업을 말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폰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말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말이 안 맥히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파트너 입장이라고 하면 상담에 있어서 파트너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스폰서들하고 스폰서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상담하면서 너무 개인사 얘기하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매일 몸이 아프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분 오너의 마인드로 이 상담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뭐예요? 내 파트너들의 상황,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직급을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고 매출을 어떻게 증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음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그런 비즈니스다운 상담이 돼야 되는데 이 상담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막 푸념하고 막 하소연하고 그런 상담 일일이 우리가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 돼. 물론 친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뭐 조언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담은 뭐냐면 결국은 구멍 메우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 그리고 상담에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상담은요. 들어주는 게. 이미 상담할 때 여러분 파트너들이 답을 다 갖고 옵니다. 답을 갖고 와요. 어떻게 할 건지도 요즘에 뭐래요? "답정 너." 이러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도 갖고 오는 것 같지만 답도 자기네들이 다 갖고 와. 그래서 스폰서한테 뭐 하냐고 확인받으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요 본인이 이미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리면 돼요 안 돼요? 말려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 보라고 해. 왜냐면 사장님 그거는 아니거든요. 설사 그 길이 다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막 말려 봤어요 처음에. "사장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랬더니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은 하더라고. 그리고 가서 막 어디 가서 막 엄청 깨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또 말도 못 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무슨 강의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스폰서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해 갖고 엄청 그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서부터는 스폰서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에이코아 리스트나 뭐죠? 인생 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말이 딴 데로 새지는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이긴 한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리고 또 전화로 상담하는 일도 많잖아요. 요즘에 제가 인제 전화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랬을 때 어 어떤 분은 그래요. 파트너가 하는 질문 상담하러 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대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뭐 나는 그 수준 들킬까 봐 상담을 못 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담은요 여러분 어차피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이 스폰서하고의 상담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는 길도 물어가면 안전하잖아. 괜히 묻지 않고 했다가 갔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요즘은 내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야 업데이트가 되면요. 더 빠른 길도 안내해 줍디다. 옛날에 '나 이 길로 갔는데.' 그러고 그냥 본인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비도 못 믿었잖아요. 이게 막 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산속으로 가 가지고 너무 논밭에 가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뭐 그런 적도 우리 초기에 있었잖아요. 저 막 아이나비 처음에 그거 할 때. 스폰서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본인도 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상담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담을 여러분 팀장님하고 해 보고 국장님하고 해 보고 본부장님하고 해 보고 총장님하고 한번 해 보세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경험 많은 사람이 해 주는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 주는 게 정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막 이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뛰고 있는 사람. 음. 그래서 상담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이유, 정말로 중요한 이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담은. 사업자들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뒤에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이유, 결론은 뭐냐면 복제되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복제. 내가 1 번서부터 7 번까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은 원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량품이면 뭐가 복제가 돼요? 불량품이 복제가 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게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여러분의 말로서 복제를 시키는 것보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 거를 꾸준히 그래도 거의 10 년을 가다 보니까 우리 뭐 파트너들이요. 그게 복제가 돼 가지고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겁을 안 내. 어느 날 보니까 서울 종로에 막 우리 파트너들이 보이는데 여러 명이 보여 가지고 제가 순간 헷갈려 가지고 '아니 저 친구 분명히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장님인데 종로에 와 있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아유 당연하죠. 와야죠. 사업인데요. 스폰서님들도 내려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내가 좋은 원판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복제도 뭐예요? 직급도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고요. 또 유지하려고 애도 써야 되고 돈 벌려고 막 애를 쓰는 이 모습이 복제가 돼야지 그냥 말로만 복제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말로만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요 힘이 없어요. 그냥 명강사가 명사업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강의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에 강의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쪽으로 많이 방향을 이렇게 물론 말 잘하면 좋겠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감동을 일으키는 사업자지 말 번지르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 우리 외부 강사들 많잖아요. 한 번씩은 듣지만 그게 막 절절히 가슴에 남고 그러지 않잖아요. 강의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정말 이런저런 막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 실전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그 경험 강의가 사실은 가장 진정성이 있는 강의예요. 그 애터미에 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 하지만 진짜 강의는 이 가슴을 울리는 강의하시는 우리 김성심 총 단장님 계시잖아요. 음. 그분은 막 열정으로 그냥 막 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제가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복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하나 전부 다 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이게 뭐죠? CCTV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쪼금은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1 단계에서부터 7 단계까지를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자. 좋은 원판이 되자. 불량품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만 제가 항상 강의 때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 지금 몇 분? 130분 들어와 계시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만 내 좌우에 2 명, 2 명씩 4 명만 나오면 나는 100% 성공할 자신 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화면에 지금 보이나요? 갤러리 한번 봅시다. 예. 뭐야? 보여요? 음. 자신 있게 나 같은 사람만 나오면 나는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만 나오면은 난 성공할 자신 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두 손 드시는 분들이 많네. 어머 세상에. 멋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파트너가 보고 있으니까 손 들으라고. 복제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오늘부터 내가 원판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각오에 손드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파트너가 보고 있는데 지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냐면요. 우리 스폰서가 돈을 손을 드나 안 드나 그거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 파트너 손 올라가다가도 내려와. "강의 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성공의 8 단계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요걸 요대로 아니에요. 항상 얻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알고 계셔야지 '내가 사업이 정체가 되는 것 같다.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했을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1 단계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서 이게 꼬여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이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돼. 내가 지금 초대가 잘 안 돼. 그러면 뭐가 약한 거예요? 명단이 없는 거예요. 명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더 추가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근데 내가 어머 초대는 많이 했는데 사업자가 별로 없고 매출이 안 떠. 그럼 소비자 후속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속 관리를 해서 소비자는 많은데 사업자가 안 나와. 뭐예요? 비전 제시를 못 해서 그런 거라고. 모든 게 그 순서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의 사업에 대한 점검은 뭘로 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공의 8 단계 순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행동은 뭐가 돼야 돼요? 에이코아 체크리스트 이거는 뭐냐면 음 성공자가 되기 위한 성공 습관 만들기예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막연하잖아요.
우리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죠. 측량할 수 없으면 피터 드러크가 측량할 수 없으면은 개선이 안 된다. 관리할 수 없고 관리가 안 되면은 개선할 수가 없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관리가 되잖아. 열심히 했대요. 우리가 에이코아를 언제부턴가 이덕우 총단장님이 본사 세미나에서 강조를 하신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파트너들은요 죽을 만큼 열심히 했대요. 상담을 해 보면.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잠도 안 자고 했고 열심히 했고 하루에 몇 명을 만났고 이러는데 결과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 일이에요. 이거 정직한 일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 진정성을 "당신이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과가 없어." 이거 이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에이코아를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했던 거를 그동안에 애터미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굳이 필요치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간절한 사람들이 와서 진짜 죽기 살기로 같이 손잡고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커지고 인제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우리가 에이코아라고 하는 이 성공 체크리스트를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행동 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인제 체크를 한번 해 보고 그걸 들고 와야지 인제 상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측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뭐를 해요? 8 가지를 해야 된대요. 성공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이니까 따라 해 보자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책 읽으래.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뭐 추천 도서도 많고 어떤 저희가 판매사가 되면은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 책을 15분 이상 읽어 보라는 거예요. 초창기 때 인제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뭘 했냐면은요. 책을 보고 비전을 많이들 봤어요. 저 사람 말은 못 믿겠는데 전문가들이 한 얘기, 경제학자들이 한 얘기는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 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또 내가 점점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뭐죠? 성장도 있어야 되고. VOD 시청해야 돼요. 하루에 성공자와 함께하는 거. 우리 회장님 강의 듣거나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거나. VOD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는 다양하게 만들어서 올려져 있잖아. 책 15분 읽고 VOD 시청하고 그다음 미팅 참석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한 거죠. 제품 애용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일일 몇 터미 우리 초보자들은요. 점점점점 이 터미를 늘려 가셔야죠. 전 제품을 애용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내가 먼저 써 보는 그런 습관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써 보고 빨리 정보를 전달해야 돼. 품절만 걸리지 않는다라면 속도를 조금 내서 애용을 100% 해 보고 그다음에 15번 이상 쇼트 플랜 하래요. 아까 성공의 8 단계에도 쇼트 플랜이 있었지만 여기도 지금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소비자 전달 해야 되죠. 이거는 유통업이니까. 물류가 이동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또 상담이 또 있잖아. 이 상담은 뭐예요? 매일 해야 되는 상담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상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폰서님하고 매일 상담을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으면 칭찬받고요. 내가 쪼끔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같이 뭔가 방법을 찾아내고 오늘 만나고 온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또 같이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고 내가 상담하고 나면은 내가 내 파트너하고도 같이 상담해 주고 이거를 다 제대로 하는 게 신뢰 쌓기예요. 신뢰 쌓기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덕우 총단장님은 미인 대칭 비비블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했는지 비비불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래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8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쇼트 플랜이에요.
쇼드 플랜을 해야지 뭔가가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소비자 멤버십을 찾고 사업자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찾는 일은 뭘 가지고 해요? 쇼드 플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만 읽고 VOD만 듣고 미팅만 계속 참석하면서 사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책 읽고 VOD 시청하고 미팅 참석하는 이유, 제품 애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쇼드 플랜 하기 위해서예요. 쇼드 플랜을 해서 나온 소비자, 사업자를 후속 관리와 소비자 전달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뭔가 부족한 거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상담이라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리고 이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요. 가끔씩 아침에 뭐 팀별끼리 모여 가지고 제 에이코아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거는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일기 쓰듯이 하는 체크리스트라고. 미팅 참석을 밤 12 시에 어떻게 해요? 못 하죠. 그리고 책은 안 읽은 거는 밤 잠자기 전에 하면 돼. 이게 습관이 돼야지 내가 그러고 뭘 동그라미를 해서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측량을 해야지 관리가 되잖아요. 관리가 돼야지 개선이 되잖아. X 된 거를요 동그라미로 만드는 게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개선이 되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처방전이 나와야지 질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에이코아는 성공 습관이라는 거. 이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은 가끔 하면은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샤워하고 씻고 막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책 읽는 게 습관이고 디테일하게 책을 어떻게 뭐 인제 그거는 우리가 인제 팀별로 다시 같이 인제 공유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 내 몸에 배도록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여기에 맞춰서 뛰다 보면은요. 어느 날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쯤 되면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애터미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이 에이코아 가지고 막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스폰서님하고 매주 목요일 날 세미나장에서 만나고 석세스장에서 만나고 또 라인 미팅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모이고 부산에서 모이고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성공 시스템이 몸에 익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석세스가 속리산에서 한 번에 이렇게 모였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부 다 우리가 속리산에서 모였었는데 이게 각 호텔로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게 이 구심점이 좀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스폰서님들도 뭐 각자로 이제 지역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초기의 리더들이 다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 있는 곳으로 못 모였던 거예요. 본사 시스템으로 막 강사로 여기저기 막 불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모여서 할 때 그때 이미 리더스나 로얄로 우리 파트너들이 막 거의 다 많이 갔어요, 초창기 때.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총 어떤 이게 뭉쳐 있던 게 흩어지면서 이게 막 처음처럼 그런 어떤 단결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지더라니까. 네트워크는 여러분 뭉쳐야 살아요. 근데 코로나 때 못 뭉치니까 어떻게 해요? 줌으로 지금 우리가 뭉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우리 쫓아가서 미팅을 하고 막 후원했던 것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자세히 만날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이 줌이나 코로나가 더 훨씬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3 일절인데 새로운 또 첫날이잖아요. 이 첫날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올 1 년을 지금
시작하는 뭐 2달을 그냥 막 정신없이 보냈어요. 뭐 구정 보내고 신정 보내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그 해결점은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선택하는 이 애터미, 여러분들은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Y 애터미, 여러분의 Y가 뭔지. 스폰서의 Y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의 Y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Y, 내가 왜 내가 애터미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왔다고 하면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안내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게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뛰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에 대한 신뢰에 충분히 가지셔도 돼요. 저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모든 그런 포커스를요. 애터미에다가 맞추고 지금 전업으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하고 함께 손잡고 진짜 올 1년 내년에 제2의 제3의 코로나 지금 막 또 변이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애텀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도구가 여러분들은 천운으로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성공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끝이 있는 이 애터미의 상한선 거기까지 조금 더 우리가 재심합력으로 스폰서님하고 파트너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올 1년 진짜 발바닥이 땀나도록 한번 열심히 뛰어서 올 1년이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모두에게 자신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